막삼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림프를 사수하라. 림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이 있죠. 가장 쉬운 예시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편도 부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 편도가 바로 림프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넘어졌거나 혹은 무언가 베었어. 상처가 회복이 될 때 노란색 액체 보시는 경우 있죠. 이게 바로 림프입니다. 림프액이라고 하는데, 왜 다이어트 할 때, 디톡스 할 때 림프란 녀석이 중요한가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림프란 녀석은 다이어트와 디톡스를 떠나서 내가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순간까지 관리해 주셔야 되는 녀석이에요. 우리 몸에는 이제 큰 액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액이 있고 하나는 림프액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혈액은 혈관을 타고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거나 영양소를 전달을 하거나 그 외에 면역 활동을 할 텐데, 림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림프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 전반에 걸쳐져 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미줄처럼 약 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림프계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림프관, 림프액, 그리고 림프절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림프관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되시죠? 림프액이 흐르는 곳을 림프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림프액은 말 그대로 혈액처럼 이 우리 몸의 노폐물들이나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액체이고, 림프절은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림프액들이 길을 쭉 가다가 림프관을 쭉 타고 가다가 한 군데에 모이는 점이 있어요. 여기를 바로 림프절이라고 하는데, 이 림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림프는 지방이 소화가 되고 얘가 영양소로 쓰여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흔히 압축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영양소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노폐물 제거를 하는데요.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 덩어리들,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 소화가 덜 되고 남은 커다란 덩어리들을 없애준다거나, 혹은 염증을 방어한다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었을 때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림프와 림프절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해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준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면역 시스템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전이가 됐어. 근데 전이가 됐는데 어디에 전이가 됐어요? 맞아요. 림프에 전이가 됐어 라고 얘기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희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림프가 면역 체계에 있어서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 얘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혈액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세혈관까지 피가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림프액이라는 녀석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 전반을 돌아가게 될까요? 바로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림프액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림프액이 평상시에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전신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상 스트레칭, 오래 앉아 있었을 때 스트레칭, 그렇죠? 요리를 하다가 장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을 때 스트레칭 때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이럴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내 몸 전신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사지 받으면 기분 되게 좋아지시죠. 근데 이게 면역 활성을 도와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마사지를 받거나 혹은 내가 집에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마사지건이 있습니다. 마사지건을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 다다다다다다다다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세 번째는 폼롤러를 통해서 좀 딱딱한 걸 쓰셔도 되고 부드러운 걸 쓰셔도 되는데, 폼롤러를 통해서 근육을 압박을 시켜주면서 림프액들이 흐를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들 해서, 림프 부종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종아리가 막 심하게 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어떤 거 하시냐면은 마사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림프 마사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은 나에게 맞는 습관들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림프를 평상시에 내가 음식으로 좀 관리하고 싶은데 어떠한 걸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팁으로 알려드려요.
일단 첫 번째는 오메가6입니다. 이제 기름류가 되겠는데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식물성 기름, 이런 씨앗이 추출된 기름, 오일들을 드시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로 알고 계세요. 냉압착, 저온압착도 열을 가하는 거라서 어지간하면 그냥 압착시킨 기름을 드세요. 압착, 이거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압착, 저온하면 열을 안 가했을 거라고 착각하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불포화 지방은 열이 가해지면 산화가 되거나 변형이 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압착만 시킨 오일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때요? 비싸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씩 한 숟가락 드실 수 있을 정도만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메가6만 너무 과다하게 드시면 어때요? 얘가 산화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맞춰줘야 돼요? 맞아요. 1대1, 최소 1대3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폴리페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성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한국 하면 뭐 이제 감귤이나 그 외에 딸기나 포도 같은 이런 베리류들 있잖아요. 이런 베리류를 드셔주시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드시는데 단백질도 좀 질 좋은 단백질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항생제 오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가축, 이게 이 고기를 드시더라도 무항생제를 썼거나 혹은 이렇게 드넓은 벌판에서 자연 방목을 한 고기들을 드셔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 몸은요, 어느 것 하나만 집중한다 그래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고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장이 있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먹는 게 편해야, 속이 편해야 활동하기가 편해집니다. 결국 똑같은 결론이죠.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오늘도 나만의 균형 잡힌 운동 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하루, 또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